안녕하십니까. NCS의 도표 분석 능력 등 해석을 맡은 김정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볼 영역들이 PSAT의 자료 해석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NCS에서 나타나는 도표나 자료나 수의 분석 능력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자료 해석 영역들은 좀 난도가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비해선 약간 높을 텐데, 이 높은 수준의 문제들에 있어서의 핵심 정수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산의 복잡성이나 난도 이런 거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얼마나 늘리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문제는 78번 문제입니다. 78번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는 한국과 대만의 수출 성과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표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면요, 맨 처음에 표와 이 표 두 개가 나와 있죠. 이 표와 표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이 1차 경공 중화공업의 수출을 얼마 하고 있고 총 전체는 얼마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개가 있기 때문에 비율까지 나타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비교해 보면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총 수출 금액은 다르지만 중화학공업 수출 비중은 대만이 좀 높네요. 그 다음에 1차 산업 수출 비중은 한국이 좀 더 높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상대 수출 성과 지수라고 하는 이 복잡한 식이 있어요. 지금 복잡한 식에 있어서 이게 양수로 나오죠. 양수이면 한국의 상대적인 수출 그 제품군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경공업은 여기 음수가 나오죠. 한국의 수출 비중보다 대만의 수출 비중이 높을 때 음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식에 대한 이해 과정이 이 수치의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지수를 이 과정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의 정도, 마이너스의 정도로 이 성과 지수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만 보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제가 써볼게요. 이 옆에다가 변형해서 쓰면 K국 총 수출의 액을 K국 I 품목 K국 수출액 그걸 뭐로 나누냐면 S국의 총 수출액과 I 품목의 S국 수출액으로 나누는 요 마이너스 1 빼기 전까지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그러면 이 식의 변형이 이 식의 변형인데 요 부분이 어디냐면 1차 산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1차 산업이 요게 1.8입니다. 1.8.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요 한국 수출이 4.8입니다. 그러면 대충 요 계산만 요 계산만 2.65쯤 됩니다. 2.65. 그죠? 2.65에서 1을 빼죠. 그러면 1.65가 되고요. 여기에 100을 곱하죠. 그러면 16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7.5 나누기 6.9를 하면
요게 0.081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잠시만요. 2를 뺀 거죠. 잠시만요.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7.5로 6.5를 나누면 그쵸. 9 1에서 1에 빠져야 되니까 98 0.98 정도가 나오겠네요. 0.98 잠시만요. 919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빼면 요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의 의미가 이거와 동일을 하고 여기에서 1 빠지기 전까지의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양수이면 한국의 비중이 더 높고 음수이면 대만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10대 수출 품목에 여기 보시면 여긴 수출액이죠. 수출액이고 퍼센트는 총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10개 품목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대만의 경우 철강 제품과 철강의 수출액의 합은 10대 수출 품목 수출 총액의 약 7.4%를 차지한다. 일단 대만의 표 2의 자료가 있습니다. 대만의 철강하고 철강 제품의 수출액이 합이 얼마냐면 69네요. 69억 불입니다. 69억 불. 수출액의 합은 10대 수출 품목 수출 총액 얼마냐면 928이죠. 928의 총 요걸 계산했더니 7.4%가 나옵니다. 계산 맞나요?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대략 판단했을 때. 자, 두 번째 1차 산업 수출액 대비 최대 수출 품목 수출액의 비율은 한국이 대만보다 낮다. 자, 2번 보시면 2번 보시면 1차 산업 수출액 대비 최대 수출 비율 표 1과 표 2의 내용을 결합했습니다. 1차 산업 수출액은 한국이 지금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 69와 22가 있으니까 2번에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대만입니다. 한국이 69, 여기가 22고요. 1차 산업 수출액. 대만의 경우에 최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 최대 이게 384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최대가 기계류죠. 331 해당합니다. 331. 자, 이런 계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들의 숫자는 뭐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한국이 대만보다 좀 큽니다. 근데 분모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얘네들 사이에는 한 3배쯤 차이가 나죠. 3배. 그래서 요 대만 쪽이 훨씬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의 크기를 구하실 필요는 없고 분모 분자의 흐름만 살펴봐도 구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한국의 총수출 중 1차 산업 비중이 대만보다 크고 대만은 총수출 중 경공업 제품 비중이 한국보다 크다. 이 3번은요. 3번은 여기 양수, 음수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요 상대 수출 성과 지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지문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3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네 번째, 총 수출에서 상위 3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대만보다 작다. 수출액 합을 볼까요? 3위까지. 자, 전체에서 3위까지. 이게 총 수출에서입니다. 총 수출. 요것분의 요거의 값이고, 여기서도 대만은 총 수출분의 이 세 개의 합입니다. 자, 보시면 총 수출액의 크기는 요만큼인데 3위까지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240인데 여기는 한국과 대만의 분모를 비교해 보면 대만이 더 큽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죠? 여기만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대략 한번 해보면 600, 700쯤 나고요. 여기는 300, 예, 300,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금액입니다. 근데 분모가 여기는 작죠. 여기에 비하면. 분모고 작고 여기가 약간 크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더 큽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인 계산은 필요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 대만에 대한 한국의 상대 수출 성과 지수는 자동차 품목이 전자기기 품목보다 작다. 자동차 품목의 상대 성과 수출 지수를 살펴봐야죠. 자동차하고 전자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보시면 일단 전자기기 어딨나요? 여기다가 자, 5번 문제 보시면 한국과 대만의 경우 상대 수출 성과 지수를 잘못 골랐네요. 자동차 품목의 상대 수출 진과 지수와 그 다음에 전자기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상대 수출 성과 지수를 보게 되면 아까 식에서 나타내는 과정을 보시면 이 부분 총수출액, 그 다음에 K국의 총수출액, 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만 차이가 나죠. 이 부분만. 그러니까 S국의 I 품목의 수출액과 K국의 수출액,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평가한 자동차를 보게 되면 어디만 계산하면 되냐면 한국은 수출액이 131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4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이 붙겠죠. 여기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그렇지만 얘가 동일한 부분입니다. 전자기기를 보시면 한국은 여기가 38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대만을 보시면 309에 해당하고 역시 이것과 동일한 크기의 어떤 것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대략 비교해 봐도 이것만 비교해 보면 한 3쯤 나옵니다. 얘는 뭐 1점 한 2쯤 보이네요. 따라서 자동차 품목이 큽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 설명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체 두 가지 자료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수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수출 성과 지수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였고, 두 번째 10대 수출 품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그 자료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답은 어떻게 냈냐면 전자기기나 자동차류에 해당한 상대 수출 성과 지수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91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보시면 10가지 제품 유형이 있는데 수요 예측치와 실제 수요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요 선들 있죠? 이 선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수요 예측치를 X라고 놓고 실제 수요를 Y라고 놓으면 얘네들은 Y하고 X하고 같아지는 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요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은 Y보다 X가 더 큰 영역들을 나타내고요. 이쪽에 있는 영역들은 Y가 X보다 큰 영역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들은 수요 예측치가 더 큰 거고요. 안 팔린 거죠. 여기는요, 못 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도를 보시면 얘네들이 여기 대각선상에 있는 점들은 수요 예측치와 실제 수요가 동일한 지점, 그러니까 요 차이가 오차가 0인 지점을 나타내고요. 요 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오차의 절대값이 커지는 영역들이 나타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면 수요 예측 오차가 가장 작은 제품은 G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제품입니다. 네, 얘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요 예측치는 3,500 정도 되고 실제 수요는 5,500 정도 돼서 실제 수요 예측치와 그 차이가 한 2,000쯤 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대각선 방향과 차이가 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수요가 큰 제품 유형일수록 실제 수요가 큰 제품은 이 Y축 값이 큰 걸 나타냅니다. 큰 유형일수록 수요 예측 오차가 작다. 아니죠. G나 I나 이런 것들은 실제 수요가 큰 제품인데요. 오차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수요 예측치가 가장 큰 제품 유형은 수요 예측치가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가 큰 순서는 X축으로 클수록 실제 수요도 가장 크다. 수요 예측치가 가장 큰 제품 유형은 제품 유형이 누구죠? 수요 예측치가 I네요. I. 그죠? I인데 실제 수요도 가장 큰지 봤더니 J인데 I나 G가 훨씬 더 큽니다. 네 번째, 실제 수요가 3,000개를 초과하면 실제 수요가 3,000개면 여기죠. 여기 3,000개를 수요하면 E, F, G, H, I, J 둘레 6개입니다. 6개. 전체는 이게 지금 10개인가요? 10개 중에 6개.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60%. 자, 다섯 번째, 실제 수요가 3,000개 이하면 실제 수요가 3,000개 이하면 각각 수요 예측치가 실제 유효보다 작다. 여기 있죠? 요 영역들은 대부분 수요 예측치가 실제 수요보다 큰 영역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108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
108번 문제 보시면 표와 그림은 볼거리 발생 환자 수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08번 문제는 환자 수에 대한 추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급격히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보시면 전체 숫자를 보게 되시면 이게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해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볼거리 환자 숫자가 2개월 했는데 261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월별 분포입니다. 분포에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퍼센트지가 중요한 겁니다. 퍼센트가 1월에 3%, 2월에 2% 전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7년 대구 지역의 볼거리 발생 환자 수는 전년의 10배 이상이었다. 일단 사실 확인형 정보입니다. 2007년과 2006년을 살펴봐야겠죠. 잠시만요. 대구 지역에 2007년이 요건데 요거 10배 이상이죠. 10배가 2050이니까 10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번 2007년에 볼거리 발생 환자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이다. 그러니까 2006년에 어떤 X가 있으면 2007년은 이게 3X보다 더 큰 겁니다. 더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구는 지금 2007년이죠. 2007년 살펴봤고요. 3배 이상이 되는지 이게 3배 하면 105입니다. 이게 3배 이상이네요. 그래서 광주. 그 다음에 여기 9, 3, 27이죠. 이게 3배 이상입니다. 반면 여기 여기 충남 보죠. 충남은 3배를 하시면 99가 되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데가 전남 있죠. 전남 3배 하시면 69쯤 됩니다. 그래서 3배가 약간 안 됩니다. 3배 가까이 증가한 데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번 대구 지역 볼거리 환자 수가 월별 분포가 2007년 환자의 월별 분포와 같다면, 전국 분포와 같다면 대구 지역은 2008년에 환자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디귿번을 보러 가겠습니다. 2007년도 전체의 분포 건수가 5%네요. 전체의 5%가 발생한 거라면 이런 말이에요. 뭐가요? 대구 지역에 요 119가요. 전체의 5%가 발생한 거래요. 그러면 이게 100% 100% 발생한 거면 이게 얼마가 나오겠니?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몇 배냐면 20배입니다. 20배. 그래서 X는 119에 20배 정도 증가한 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120-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400 빼기 20에 해당하는 숫자가 요 숫자겠죠. 2008년의 숫자. 그래서 2382 볼거리 발생 환자 숫자가 전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아지죠. 환자가 더 많아진다. 리을번은 좀 생뚱맞은 지문입니다. 사실 지역 인구당 볼거리 발생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이다. 지역 인구를 몰라서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1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은 평균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난달 독서 현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독서 현황을 보시면 둘레 6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남자는 전체 4명이고요. 여자는 2명입니다. 독서량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기억번 한번 풀어보면 학생들의 평균 독서량은 5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평균 독서량은. 그러면 여기 있는 독서량을 다 더합니다. 자, 기억번 0, 2, 6, 4, 8, 10을 다 더해서 몇 명이죠? 6명입니다. 6명. 요걸 계산하면 이게 6, 5, 30. 따라서 평균 독서량은 5권입니다. 자, 이 평균은 도수의 총합 분의 n명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니은번 남학생이면서 독서량이 5권 이상인 학생 수. 전체 남학생 수가 얼마냐면요. 일단 전체 남학생의 숫자가 4명입니다. 4명. 4명 중에 남학생이면서 독서량이 5권 이상인 사람, 5권 이상,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1명이죠. 100%로 나누면 이거 25%네요. 자, 그 다음 디귿번 독서량이 2권 이상인 학생 중 2권 이상인 학생은 6명 중에서 5명이요.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요. 남학생이 하나, 둘, 셋. 디귿번의 전체 5 중에 3을 가리킵니다. 남학생의 비율은 여기까지요. 전체 학생 중에 여학생의 비율. 전체 6 중에 여학생의 비율이 2죠. 그래서 구해보면 여기 나타내면 5분의 3이 얼마냐면요. 60%쯤 됩니다. 이게. 얘는 3분의 1이라서 33.3%입니다. 얘가 2배 이상이다. 얘 2배 이상은 아니죠. 요게 크죠. 그래서 요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벌써 답을 구했나요? 아,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리을번 여학생이거나 독서량이 7권 이상인 학생 수는 거나죠. 거나 여학생인 경우가 2경우, 독서량이 7 이상인 경우가 여기 있죠. 여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2경우인데 공통된 게 하나가 빠지니까 이 경우가 셋입니다. 셋.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 6명이죠. 예, 6명에 나타나니까 이게 50% 이렇게 되죠. 50% 이상이면 50%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그래서 기억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평균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0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130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 수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표 1번을 보시면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시면 남자들 중에 조사한 사람 중에 30%가 희망하고요. 여자는 조사한 사람 중에서 37.5%가 희망합니다. 근데 전체는요. 3%가 희망합니다. 그러면 자, 지문으로 가서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전체 인원이 얼마죠? 전체 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죠. 그러면 희망자가 몇 명일까요?
성형수술 희망하는 사람이 이게 33%니까 330명이라는 뜻이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670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성은 조사한 사람 중에서 조사한 사람이 몇 명이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가중평균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걸 P라고 놓겠습니다. 전체 중에 여성에 대한 조사 인원수를 P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 비율이니까 P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인원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P에 30%, P에 37.5%를 했더니 전체가 33%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중평균의 식입니다. 이 P가 여성의 비율이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면 식을 변형하면 37.5 빼기 30은 33 빼기 30이 됩니다. 그래서 P의 크기는 37.5 빼기 30에 33 빼기 30이 되고, 이 P의 크기가 7.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이제 식을 변형해서 바꾸면 요게 40%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1000명 중에서 400명을 조사한 거예요, 여성은. 남성은 600명을 조사한 거죠. 600명 중에 남자 30%가 하니까 180명이 희망하고, 180명 중에서 420명이 비희망한 거죠. 당연히 여기 150명이 여성은 희망했고요. 400에 0.375를 곱하면 15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50에 해당하는 인원이죠. 자, 전체 인원으로 나타나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것만 보고 요걸 유추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가중평균을 했더니 전체가 33점 정도에 있게 됩니다 라는 식이고, 그리고 요 식을 통하면 요 여성의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숫자를 싹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1번 한번 해볼게요.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가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남성 응답자 수보다 많다. 여성 희망자는 150이고요. 남성 희망자는 18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조사한 남자 숫자가 많아서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지만 숫자는 더 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수가, 여성 응답자 수는 400이고요. 남성 응답자 수보다 많다.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조금 더 좋은 지문이고요. 2번이 더 간략한 지문입니다. 3번,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피부 레이저도 수술도 이게 25, 25 같으니까 얘네가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뭐 같다고 보장을 내릴 수는 없겠죠. 네 번째, 코 성형을 희망하는 남성 응답자 수가 코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보다 많다. 남성 응답자 수가 여기 퍼센트거든요.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사람만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응답한 남성은 얼마냐면 180명이죠. 여성은 150명 중에서 코 성형 이게 40%를 한대요. 그러니까
48에 32, 72명을 한다는 응답을 했고요. 여성은 4, 5, 20, 66명을 했네요. 남자가 더 많이 했네요. 코성이면 남성 수가 여성 수보다 많다. 요게 맞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가중평균을 통해서 수를 알아낼 수 있느냐에 관련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문제네요. 150번 문제. 다음 표와 그림은 연필 생산 공장의 입지 결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입지 지점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연필 생산을 위한 원재료량과 공급에 필요한 운송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필 1톤을 생산하는데 나무 3톤이 필요하고요. 흑연이 2톤이 필요합니다. 그럼 운송비를 보면 이게 3톤이 필요한데 1톤당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6이 필요하고요. 운송비가 흑연은요 10이 필요합니다. 연필은요 2만큼 필요합니다. 요걸 보시고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운송비잖아요. 전체 운송비가 나무는 6쯤 들고요. 흑연은 10쯤 들고 연필은 2쯤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판단을 하시면 운송비가 많이 들면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운송비가 많이 들면. 그러면 운송비를 적게 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죠. 거리가. 그러니까 운송비가 많이 드는 애는 거리가 멀어도 되고 운송비가 적은 애들은요. 거리가 멀어도 되고 운송비가 많은 애들은 거리가 가까워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반비례적인 관계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A, B, C, D, E라는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 좀 위에다 써볼게요. 자, 나무, 흑연, 연필의 운송비를 써보겠습니다. 나무의 운송비가 6, 얘가 10, 얘가 2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거리들이 나와 있죠? 거리들이 나와 있는데 A 부분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먼저 하면 나무 산지 여기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나무 산지랑 거리가 4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6. 그 다음에 흑연 산지랑 거리가 8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0. 그 다음에 연필 시장 산지랑은 0입니다. 2 곱하기 잠시만요. 거꾸로 해야죠. 거리가 0입니다. 자, 얘를 한번 해봤는데 다 더해보면 6, 4, 24, 108입니다. 108. 108쯤 나와요. 근데 얘는 간략하게 보시면 연필 운송비는 작은데 연필 운송비가 작은 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A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흑연의 비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흑연산지 C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흑연산지를 고르시면 이게 흑연이 0이 나옵니다. 0. 0이 나오고 대신 나무산지까지 이게 8이죠. 86에 48. 그 다음에
자, 28에 16. 여기 8이요. 그래서 여기 16, 68에 48 더하시면 64네요. 64쯤 나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C나 E도 좀 좋은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B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를 구해보면 이게 나무 산지에 있죠. 나무. 이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흑연까지 이게 8이죠. 이게 80이 됩니다. 이게 80. 여기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없어지고 2 한번 해보겠습니다. 2는 좀 계산이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흑연산지까지 6이죠. 이게 60입니다. 2는 여기가 60. 그죠? 60이고 여기 64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죠. 자, D를 해보겠습니다. D. 흑연산지까지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0. 나무산지까지 46에 24. 여기까지 64입니다.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정답은 C가 되는 것 같아요. C.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50번 문제는 여기에 운송비들이 나와요. 단위당 운송비도 있고요. 필요한 양이 있으니까 전체 운송비들에 나오는데 이 운송비를 가장 절약하게 할 수 있는 거리를 골라보면 이러면 운송비가 큰 부분이죠. 큰 부분의 거리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교할 때는 다른 자료들과 차이로 비교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